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벌써 5월이 됐죠.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자, 7월 원서 접수까지는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필고사를 준비하든 서류 전형을 준비하든 또 면접을 준비하든 매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5월에 이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니까 실질적인 준비는 바로 5월서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의예과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의예과는 설명을 많이 드렸죠. 서울대, 카톨릭대, 연세대 쫙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 순천향대학교 다 설명을 드리고 이화여대도 설명을 드렸는데 고려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발이 적다 보니까 설명이 좀 늦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리고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정원 외로 선발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명을 뽑거나 2명을 뽑거나 아니면 선발 인원이 없을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는 쓰지만 사실 고려대학교 그만큼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입니다. 배수가 상당히 적죠. 모집 인원도 한 명인데다가 1단계 배수가 3배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 평가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서류 평가의 중요성이 크면 면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고려대학교는 또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에요. 면접의 난이도가 되게 높고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우수성들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 고려대학교는 참 까다롭죠. 선발 인원도 적고 1단계 배수도 적고 면접은 상당히 어렵고 면접 일자는 8월 14일에 면접을 보고요.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100%이기 때문에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2년 특례 원서 쓰시는 분들이 서울대도 써보고 고려대도 써보고 성균관대도 써보지만 고려대학교는 잘 안 뽑아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5년도 입시의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대기업에서 2025년도부터 12년 특례 전형의 고려대학교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에서는 고등학교 성적, 교내활동 및 공인어학 성적, 학업 성취도 및 학업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또는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고 이를 서류평가로 반영하고요. 면접은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에요.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면서 재심과 관련해 이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면접에 대한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지원 인원 경쟁률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1명 모집에 17명이 지원해서 17대 1의 경쟁률, 2025년도에는 1명 모집에 25명이 지원해서 2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물론 재외국민 전형이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선발 인원이 적어.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대학에서 전년도에 입시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전년도 입결이 없다 보니까 원서 지원의 기준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내 성적으로 또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학력 지표가 돼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수시나 정시처럼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는 전형들보다 모집 인원이 적고 입결이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져. 다시 말하면 허수 지원이 많은 거예요. 실제 합격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도 원서를 많이 쓴다. 다시 말하면 17대 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이 중에 정말 붙을 수 있을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17명 중에서 한 7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1단계 배수가 3배수라고 하면 1단계의 경쟁률을 2대 1이나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대학, 다시 말하면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나 성균관대로 합격한다면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대학은 고려대학교가 높지만 의예과는 아무래도 성균관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카톨릭 대학교나 연세대나 성균관대를 합격한다면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원율까지 생각해 보면 한 명 선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2명 정도 선발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17명 중에서 실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한 7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1단계의 경쟁률이 2대1이나 3대1 범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년 특례는 원서 접수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3명이 지원했죠. 12년 특례는 대략적으로 3년 특례와 비슷하지만 1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1명 내지 2명 또는 1명 내지 0명 정도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선발 인원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1단계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려대학교는 면접의 비중이 커요. 그 면접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면접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들 간의 학업적인 능력을 비교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 학업적 역량을 서류 평가에서 보여주는 표준학력 지표 외에도 실제 학업 역량을 직접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의예과의 경쟁률을 보시면 고려대학교가 1명 모집에 17대1이죠.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도 고려대 쓰면서 성균관대, 카톨릭대, 연세대학교, 중앙대, 이화여대 같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서 고려대학교의 선발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3년 때가 1명인데 53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가 2명, 카톨릭대학교가 12년 특례 3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이 꽤나 높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에서 4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평가에서 3가지 요소를 반영하죠. 그 3가지 요소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고려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 계열적 합성, 공동체 역량에다가 하나 더 추가 세계 시민 역량이라는 4가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평가 요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면접의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말씀을 드렸죠. 1단계를 통과하기도 어려워요. 1단계 배수가 적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1단계를 통과한다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다른 대학과 면접의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재시문 기반의 면접인데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보니까 고려대학교는 통합교과 기반의 지성면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의 의대의 면접은 핵심은 단순 인성 질문이 아니라 생명과학, 화학, 심지어 거기다가 수학까지 나오는 통합교과형 논술형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난이도는 생명과학 원투, 화학 원투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실생활이나 의학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들을 물어봅니다. 일반적인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카톨릭대학교가 MMI 중심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고려대학교는 약간 논구술형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 해결 및 논리적 사고력을 묻게 되고 제시문이 주어지고 이를 분석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면접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는 점,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인성도 평가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제시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시문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길이는 길지 않죠.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라 지문에서는 수학의 함수가 나와 있어요. 함수화 그래프가. 그 다음에 나 지문에서는 지금 화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물리, 그 다음에 가 지문에서는 생명과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물리, 화학, 수학 이렇게 통합교과형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떤 식의 문제를 묻고 있냐 하면 재시문 가는 외부의 온도 변화에도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재시문 간의 연계성이나 재시문 간의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어 사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죠. 문제 1에 밑줄치인 두 개념을 이용하여 재심은 나를 설명하시오. 이런 식의 질문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재심은 다에서도 설명하시라고 되어져 있고 문제 2와 같은 방법으로 재심은 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3년이나 12년 특례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3년 과정이나 중고등학교 과정이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보내신 분들 입장에서 이런 면접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고려대학교는 면접을 보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대학들 12년 특례에서도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이 국내의 면접의 문제에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자, 고려대학교 면접의 출제 의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면접이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되어졌나. 자, 보니까 하나의 자연현상이나 수학적인 문제는 항상 여러 개의 변수에 의해서 표현된다. 변수는 기본적으로 변하는 양이지만 경우에 따라 변수의 조합 혹은 변수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양이 되기도 한다. 몇 개의 변수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명현상에도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몸을 지배하는 여러 개의 변수가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여 온도를 만드는데 이러한 변화는 생명체의 항상성이라는 생명체의 많은 변수의 합 혹은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방향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이번 문제에서는 자연현상, 수학에 나타나는 다양한 공통적인 점을 지원자가 찾아내고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의 기본적인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자, 실제 출제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제가 되어지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 1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지문이 생명과학 1에서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 관한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고려대 말고라도 많은 대학의 의대의 약대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어지는 단원에 해당이 됩니다. 물리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물리에서 특히 역학과 에너지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의 첫걸음 앞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마지막 문항인데 수학은 평행이동의 의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수학에서는 수학1과 수학2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어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고려대학교의 전년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한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개념을 알아야만 고려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뭐냐면 다양한 유사한 질문들, 출제 가능한 질문들을 가지고서 구술하고 발표하는 훈련들을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를 나올지를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교내 활동 확인서, 특히 고려대학교는 이 면접도 되게 중요한데 제출 서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제출 서류 중에서 교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지는데 교내 활동 확인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류는 제출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 보시는 것처럼 고교가 주관한 교내 활동 및 교회 수상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교회 수상이나 교회 활동은 제출이 불가능하고요. 5개의 항목이 제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국문이나 영무 약 100바이트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양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교내 활동과 교내 수상에 대해서 약 5개의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고 고려대학교는 공인화학 성적은 별도의 양식이 따로 있죠. 여기에는 교내 활동과 교내 수상을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각 활동에 대해서 약 100바이트 이내 100바이트 이내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쓰겠죠. 내용이. 그러면 여기에 활동이나 수상명에다 간결하게 쓰고 난 다음에 내용에다가는 활동 수상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하면 이 활동의 의미나 활동의 가치나 활동에서의 본인의 역할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시면 될 것 같고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확인자 이름, 확인자 소속, 확인자 직위, 확인자 이메일과 소속 학교장의 직인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리 사인을 받아서
업로드하는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대학들마다 비교과 활동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죠.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난 이후 학교에서 직접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원서 접수 기간에 작성하고 증빙서를 업로드하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각 대학별로 비교과 활동 확인서 또는 뭐 기타 증빙 목록표와 같은 이런 서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는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IB 성적은 대략적으로 43, 44, 45, 사실은 45점을 맞는다고 해서 합격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적어도 범위는 43점 이상의 범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SAT도 적어도 1560 이상입니다. 1560 맞으면 붙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은 무조건 되어야 합격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AP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개에서 8개 정도의 만점, 그리고 AP에서 특히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같은 과목은 핵심 과목이에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대나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AP에서 내가 바이오나 케미를 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낮은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원서 쓸 수도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 붙는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이오나 케미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강하지 않았거나 또는 성적이 낮다면 합격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GPA 성적은 4.0 기준이라면 적어도 3.8 이상의 성적은 되셔야 하겠죠. 또 비교과의 활동 증빙에서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들이 있으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클럽 활동, 사이언스 클럽이나 바이오나 아니면 케미와 같은 활동이라든가 또는 뭐 의료 봉사, 과학 경시대회 등 이런 활동들, 또는 지적 호기심이거나 학생이나 인성이나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그만큼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즘의 재외국민 전형은 사실 이런 서류에 대한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표준학력 지표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대입의 공정성 강화 이후로 다시 말하면 IB 성적, GPA 성적, AP 성적, 또 SAT 성적, 공인화학 성적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비교과 활동,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영향력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전보다 영향력은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의 면접 특강을 진행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현미 선생님이나 박찬호 선생님, 이민혜 선생님 또는 임성택, 최승욱, 김정우 선생님 등 전문 교과의 선생님들께서 면접 수업을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자, 하이프립에서는 재외국민 전형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입시 컨설팅 진행하죠. 입시 컨설팅 매우 중요합니다. 왜 재외국민은 입시 컨설팅이 중요해? 첫 번째, 모집 인원이 적어. 대학에서 입결을 발표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 어떤 과를 몇 점으로 붙을지 알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신중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서류 준비해야 되는지, 서류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격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12년 특례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필고사나 면접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실제 온라인 원서 접수까지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 짓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원서 접수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